네, 지은경입니다. 국회 사무총장님, 네. 그 지난 대통령 시정연설 당시 네. 우리 그 야당 의원님들의 그 플랜카드 시위, 네. 피켓팅 시위 보셨죠? 예, 예. 이게 국회법 위반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일단은 국회법에 의하면 그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방해하는 부분을 게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146조에 따라서 그 네. 질서 유지, 네. 회의 질서 유지에 위배되고요. 네. 그리고 148조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이 방해 물건의 반입 금지, 네.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국회 사무처 차원에서의 경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언제부터인가 이제 국회 내에 그 이제 계속 본회의에 이런 식으로 여야가 정치적 갈등이 그거는 있을 때마다 그 문제가 이런 있다고 식의 생각합니다. 의사표현을 할 수는 없지 예,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사무처 차원에서 많은 부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권위원장님, 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예, 우리나라입니다. 예, 대한민국입니다. 무려 13년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을 하고 있고요. 한 달이면 1000명이 넘습니다. 자살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빈곤, 고독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빈곤이요. 아직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시는데 한계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 빈곤이 아니죠.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죽음에 내몰린다. 이거보다는 사실상 기사 언론에 보도되는 자살 사유만 봐도 대부분 빚독촉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인권위가 2001년 설립 이래로 이렇게 인권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 채권 채무 문제에 있어서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희가 이런 채무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활동 내역을 질의를 했더니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헌법이 그 보장하는 권리는 채권자의 재산권이다. 인권위가 지금 재산권을 보호하는 겁니까? 아니면 채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겁니까? 예, 우리는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예, 근데 왜 이런 답변이 돌아오죠? 그건 아마 그 자유권. 헌법에서는 재산권을 인권보다 우선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헌법 10조에서 기본 인식이 22조까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인권위의 기본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민사집행법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제도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민사집행법 61조에 따라서 재산 명시를 요구할 수 있죠.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재산 명시 요구했는데 법원에 출두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감치를 할 수도 있고요. 예, 감치되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치되는 분들이 지금 한 해에 2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요, 사실상 최근에 저희가 많이 공론화를 시켰는데 원래 채권자도 아닙니다. 채권이 돌고 돌아서 5,000원, 3,000원에 팔린 그 채권 가지고 재산 명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채무자가 사실은 오랜 연체 기간 동안에 우편물을 열어보지 않는다는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감치하도록 해서 압박수단으로 이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 감치제도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실은 이게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권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왜 검토를 안 하시죠?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살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인권위가 지금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제대로 된 독립적인 적극적인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만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수사와 재판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권한이 없고 관련된 사건을 각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뿐만이 한계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 상황에서도 인권위는 언제나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 상가 임대차 관련해서 인권위에 강제 집행 과정에서의 집행관 및 경비 용역에 의한 인권 침해 이런 진정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많이 접수됐는데 하신 일이 있을까요? 단 한 차례도 권고 조치한 적이 없습니다.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두리반이라는 칼국수집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단전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전조차도 전기는 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기초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공급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유권 해석조차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의 한전에 인권 침해에 대해 진정을 넣었는데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시켰습니다. 이거 조사 대상 아닙니까? 그 당시 법에는 한전이 조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법 개정에 한전이 의해서 조사 대상이 아니고요. 예. 이거 인권 침해 요소 아니냐는 거죠. 이거 인권위가 조사할 사항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할 사항입니다. 그때는 왜 아니죠? 2010년도에는 정권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법이 개정돼 가지고 공적 유관 단체인 한전이 우리 조사 대상으로 들어온 분노가 겁니다. 사건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 집행 과정에서 이거 새벽같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새벽에 이루어져요. 경찰 60여 명이 기습적으로 시위하고 있는 텐트에 들어왔는데 텐트 안에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이거 인권위에 진정 접수했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증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임산부가 내가 거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집행이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진정을 넣었는데 이거 입증하기 곤란하다. 도대체 인권위는 왜 존재하는 거야? 그 전에 이루어진 사건 같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증거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안 됐으면 2014년 사건입니다, 이거. 아주 오래된 사건 아니에요. 2010년, 2014년 사건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2015년 8월에 왔기 때문에 사실 그 상황까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인권위가 왜 존재하는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5기 인권증진 행동계획에서는 차별 해소와 사회권 보장, 그러니까 주거권이라든가 최소한의 생존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 업무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재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에 존경하는 김정재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